강변 온실농가의 염해 대책 어제에 이어 집중 보도합니다. 근본적인 처방보다 봉합에만 급급한 관계당국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열대야로 이어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 환자가 속속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밤바다에 나와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무더위를 이겨내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전남 지역 단체장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 제외를 건의했습니다. 농어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법으로 FTA보다 타격이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지역 온실농가의 염해 피해 대책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계기관들이 근본적인 처방보다 사태 봉합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 수자원공사가 3억 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조사의 최종 결과는 당초 지난해 10월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기관들은 그러나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가지며 발표를 6개월 이상 늦췄습니다. 지난 3월 수자원공사에서 가진 기관 간 협의 내용입니다. 과다 관정 때문이라는 결과를 놓고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잇따라 언급됩니다. 용역사가 주된 원인으로 농민들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고 각 기관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반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관정을 전혀 쓰지 않는 여름에도 배추를 심으면 고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용역사의 그런 결과보다에서는 절대 우리가 수긍할 수 없고. 그런데 농민들의 항의가 고조되던 지난 20일 광양시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보고회의 논의 기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염해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과다한 지하수 사용보다는 하천의 준설 작업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과잉 양수를 했건 어떤 준설을 했건 이제 염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용역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이제 제시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물막이 차수벽 설치 등이 우선 처방으로 제시됐고 지하수 고갈과 과다 관정에 대한 정책적 대책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점점 물은 부족해가는데 심지어 하우스의 온도 유지까지 전부 물을 쓰는 방식, 수막 농법으로 계속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척박한 농업 현실 속에 피해에 노출된 농민들의 보호 대책은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서둘러야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용역조사의 허와시를 냉정히 짚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낮에 집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밤에는 가까운 공원 등에서 더위를 식히기도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효원 아나운서, 지금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밤이 되면서 더위는 약간 누그러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수 해양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잠시 잊기 위해 이곳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남 동부 지역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광양읍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4.6도까지 치솟았고 순천 33.4도, 고흥 32도, 여수가 30.4도를 기록하면서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가 지면서 조금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렇다고 더위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바로 열대야 현상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기온이 25도 내외를 유지했고 오늘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 밤이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여수가 31도까지 오르겠고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남부 지역을 비롯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두 차례 소나기만 내릴 뿐 한동안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수 해양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오늘 여수에서 하우스 설치 작업을 하던 22살 정모 씨가 탈진에 쓰러진 것을 포함해 지난 5월 말부터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는 모두 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명에서 26.3% 증가했습니다. 또 계속된 폭염으로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순천 지역 농가 2곳에서 닭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한 경우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의 위험이 더 큰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주리 여수시 보건소 중부보건지원과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일사병은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체온 조절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으로 더위를 먹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상으로는 땀을 많이 흘리고 어지러움과 두통을 느끼며 체온은 37도에서 40도 정도 내외로 심하면 근육통과 실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열 관련 응급질환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땀을 흘리지 않고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에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고열로 의식을 잃었을 때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외에도 흔히 일어나는 온열 질환으로 열탈진과 발진, 부종, 경련, 실신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염특보 등 기상 정보를 매일 청취하고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체내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햇볕이 따가운 날에는 양산이나 모자를 통해 햇빛을 차단하고 어두운 계열의 옷보다는 밝고 가벼운 옷을 입고 시원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도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더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되도록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실내에서 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은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치명적입니다. 어린이는 집안이나 차 안에 혼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오전이라도 기온이 높을 때는 야외 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날이 더워지면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탈진이나 탈수 등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방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에게 방문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특히 특보 발령 시에는 매일 안부 확인 전화 등 지역 내 노인분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주리 여수시 보건소 중부보건지원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일 폭염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조금만 많이 썼다 하면 누진제로 폭탄 맞기 일수인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틀기도 겁나실 겁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이 절정을 찍는 오후 2시. 광주의 수은주가 34.3도까지 치솟습니다. 익어버릴 듯 달아오른 도로. 걷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 있는 카페를 가고 싶어요. 비슷한 시각 아파트 외벽의 에어컨 시외기들은 멈춰 있습니다. 집안 온도도 30도를 훌쩍 넘어서지만 부채질과 선풍기로 더위를 달랩니다. 시원하고 좋지. 근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많이 하고 들죠. 요금 폭탄을 부르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입니다. 누진제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최고 11.7배까지 가격이 오릅니다. 이 누진제는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됩니다. 정치권 역시 서민들이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 요금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개편을 요구합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력 소비 대책에는 소극적인 반면에
13.5% 수준인 가족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가 불공정하다며 2년 전 주택용 전기요금 소비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법원 판단은 미뤄지고 있고 40여 년간 서민들에게 요금 폭탄을 안겨온 누진제는 이번 폭염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순천대가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 단독 유치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대책회의를 통해 의대를 단독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목포대와 공동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 시장 군수들이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전라남도에 건의했습니다. 전남시장 군수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통해 김영란법은 열악한 농어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으로 그대로 시행되면 FTA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다며 법에서 규정한 선물의 범위에 농수축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기초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일부 시도의원들은 오늘 순천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전력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 시장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의 일부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기자회견이 조 시장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고 중앙당의 결정은 순천의 새로운 정치를 위한 결단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2분기까지 매출과 이익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어려운 경영 환경이 예상됩니다. 포스코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에 비해 2.8% 증가한 6,785억 원, 매출액도 3.2% 증가한 12조 8,574억 원을 기록해 1분기에 이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철강업계 전체가 원샷법 대상으로 지목되는 등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대외적으로는 무역 규제라는 이슈에 직면해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와 오사카의 기업체 관계자들이 광양만권을 찾아 투자 여건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도쿄의 테크노피아와 효고현의 PTC 등 20여 개 일본 기업체 관계자들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광양항과 여수국가산단, 세풍산단 조성 예정지 등에 대한 산업 시찰에 나섰습니다. 참가 기업 일부는 올 하반기 중 외국인 투자 신고와 한국 법인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고 한일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합작 사업에 나설 예정인 기업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내 2개 기업과 3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주식회사 우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번영과 각각 투자 협약을 맺고 저작물류 공장용지 증설에 250억 원, 금속 탱크 제조 공장 건립에 50억 원의 여수산단 투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형 우수 유망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치에 주력해 총 65건, 5조 4,63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4,5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이후 정부가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예산이 문제입니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철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납성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남의 한 초등학교. 방학에 들어가 학생들은 없지만 운동장 주변엔 접근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동안 문제가 되는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기로 했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교육부와 36억 원씩 모두 72억 원의 예산을 공동 편성해 우레탄 트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추경 확정은 빨라야 8월 12일에야 가능해 철거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우선 교육부에서 특별 교부금이 오면 우리 본청 예비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추경 편성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늦어지거나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개학 이후에도 우레탄 트랙이 그대로 방치될 수 있고 올해 안에 철거와 재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권, 학습권 이걸 위해서는 방학 중에 좀 더 빨리 투입을 해서 시급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전남 지역 학교 가운데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전체의 68%인 172개, 기준치보다 33배가 넘는 학교도 8곳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경찰서가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전남경찰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쯤부터 30분 간격으로 2차례 걸쳐 사전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